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죠,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가 젖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릴게요. 여기 경사 부분을 그릴 거예요. 경사 부분을 그리는데, 경사 부분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건, 요 위쪽이 지금 호죠? 원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즉, 요 위쪽 면은 원기둥의 면이다. 근데, 그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다.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라면 늘상 나오는 게 뭐다? 여기가 타원이다. 그럼 타원 그릴 준비,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겠죠? 타원 그릴 준비를 했구나! 라는 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처리를 하자면, 경사부 그리려면 이제 일단은, 여기가 이제 32, 높이가 30이니까 여기 요 선의 길이가 이제 32가 돼야죠? 저번 시간에 사용한 걸 이용을 하자면, LEN, T, 토탈, 32. 하고, 선의 아래쪽을 클릭하시면 반대로 짧아져요. 위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의 전체 길이 32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각도가 72도다. 자, 오른쪽으로 수평하기가 0도, 거기서부터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각도 값을 마이너스 71을 입력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XL 앵글 마이너스 72입니다. 라고 하면 각도의 방향은 맞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요 위에다가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요 위가 대체 어딘데? 라고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제 각도, 물론 이제 그렇지, 거의 대부분 잘들 하시지만, 저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각도를 꼭 이제 각도가 붙어 있는 요 점에다 놓으려고 하시는데, 선이 갖고 있는 점은 저 점 하나가 아니죠. 왜냐면 선이 그려지려면 양 끝에 두 점이 있어야 그 두 점을 직선으로 이어야지 직선이 그려지니까, 선이 갖고 있는 점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 부분을 모른다면 뭐예요? 그 반대쪽을 알면 된다. 각도의 거를 반대쪽에 붙인다 그래서 각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쵸? 반대쪽에다 붙여주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요 위쪽에 타원을 그리기 전에 일단 이 선이 이렇게 경사가 쳐지면서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여기에 뭐가 생겼다? 여기에 모서리가 생겼다. 모서리가 생겼으면 요 모서리가 그려져야죠. 이쪽에서. 그쵸? 그러니까 얘가 생기자마자 가야죠. 자, 이렇게 가는데, 가서 이제 지금 요 경사가 요 두께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요 제일 오른쪽에 생긴 건데, 그렇다면 제가 있는 구간이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지금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면이 가장,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제일 뒤쪽까지,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낸 선을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자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모서리를 먼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위쪽에 타원을 그리자. 자, 타원을 그리려면 일단 전체 원이 원래 있던 원, 그러니까 지금 원기둥이 요렇게 있는 원기둥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보내야죠. 원의 중심을 보내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올 거예요.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중심선을 우리가 다 그려놨죠. 중심선을 다 그려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타고 온단 말이에요. 타고 오는데, 이때 지금 제가 보내고 있는 이 선을 타고 가고 있는 게 단순히 중심만이 타고 가고 있느냐? 아니에요. 4분점도 타고 가고 있어요. 즉, 이 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두 개가 가고 있어요. 두 개의 점이 가고 있어요. 중심과 거기에 수직하는 4분점이 가고 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거 가면은 이제 요 중심선일 테니까 이 선 위에 원의 중심과 원의 요 위쪽 4분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그 두 점이 여기서는 위치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찾아야겠죠.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이 중심의 위치를 찾으려면 이 중심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얘도 올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그려져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는데 얘가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올 때도 단순히 중심만, 내가 지금 중심을 잡아서 오고 있지만 중심만 오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 중심도 오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4분점도 오고 있다. 여기도 두 개가 가고 있다.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가면 이제 요선인데 여기서 이제 어디를 보낼 거냐인데, 우리가 이제 타원이 생기는 이유는 늘상 얘기하지만 원이 이 빗면에 투영된 거예요. 저 원이 빗면에 투영된 중심점과 4분점을 찾아라. 즉 원이 빗면에 투영했으면 내가 중심점을 보내서 요 중심선이 나왔으면 이 빗면과 중심선이 만나는 점이 일단 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얘가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 요쪽에 두 개가 왔다 그랬잖아요. 중심과 뭐예요? 요쪽 4분점이 왔으니까 그 4분점도 여기 있을 거다. 여기서 이제 위치가 갈라지겠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얘랑 얘가 만나는 데가 타원의 보다 중심이다. 타원의 중심이다. 그럼 이제 우리 4분점만 찾으면 돼요. 4분점. 자, 일단 요걸 타고 요렇게 온 4분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결국은 이쪽의 4분점을 빗면 있는 데로 보내줘야 돼요. 빗면 있는 데로 보내서 빗면과 마찬가지 빗면에 딱 투영되는 순간 즉 빗면에 딱 만나는 순간 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라인을 따라서 같이 왔으니 여기서 중심 온선과 만나는 데는 중심이요, 여기서 요 4분점이 온선이 만나는 데가 한쪽 4분점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요 라인도 중심과 4분점이 같이 오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려면 이쪽 4분점이 올라가서, 그쵸? 올라가서 여기서 턴을 해서 여기 45도 선에서 턴을 해서 오게 되면 여기랑 요게 중심 만나는 선이니까 여기가 중심이면 4분점을 보낸 선과 여기 중심이 만나는 거는 이쪽 4분점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EL, C, 자, 요렇게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타원이 그려졌다. 자, 그래서 이제 지우고 정리할게요.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보내준 선들, 그리고 타원을 그렸던 원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얘가 정리가 되자면 트림 여기서 잘립니다. 그쵸? 트림 여기서 잘립니다. 그리고 이 타원을 기준으로 얘도 잘립니다. 얘는 지워줘야겠죠. 요렇게 된다. 요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렇게 내려오는 거는 마찬가지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런데 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점까지 와야 돼. 요 점까지 와야 되는데 요 점이 요 모서리보단 위야. 그쵸? 요 점이 모서리보단 위야. 그리고 여기 그려져서 각이 생겼잖아요. 각이 생겼으면 이 각도 정면으로 가야 돼. 그쵸? 정면으로 가야 돼. 이게 지금 안 온 상태죠. 가야 돼요. 가서 어떻게 돼요? 트림 잘려요. 그리고 트림 잘려요. 근데 얘는 뒤쪽에 있는 요 모서리잖아요. 그쵸? 뒤쪽에 있는 요 모서리니까 어떻게 돼요? MA 수문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또 보면은 얘하고 만나서 요 원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얘를 이제 올려가지고 여기를 그려주긴 했는데 그거를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 모서리를 정면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쵸? 얘도 보내줘야죠. 여기도 각이 모서리가 표현이 돼야죠. 그게 요 위에 있는 모서리죠. 그쵸? 그림. 요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MA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 경사를 따라서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딱 끝나잖아요. 그 점이 어디예요? 지금 요 선이다. 요 선이면 요 타원 지금 보면은 요거 한번 내려볼게요. 자, 요 점을 쭉 내려보면은 얘하고 딱 만나요. 딱 만나는 건 즉 이제 이 점하고 요 위치가 지금 같은 위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가는 선은 결국 여기서
이 경사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선이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선이 어디서 끝나느냐인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있는 요 모서리, 요 모서리까지,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요 모서리까지 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흐름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끝까지 못 와요. 끝까지 못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확인을 하려면, 얘를, 올려서,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옵니다. 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저렇게 그려집니다. 요 부분은. 요 부분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요 위에 경사 쪽은 다 끝났어요. 남은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수문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돼 있는 부분. 즉, 이제 요 오른쪽 정면도에서 이제 오른쪽 부분이 아래쪽이 이제 요 모양으로 파져 있어요. 요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일단 요 모양을 그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고 제일 첫 시간에 여기 13을 옵셋하기 위해서 14를 먼저 옵셋했어요. 그 선이 이제 요 선이죠. 요 선을 이제 계속 안 건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 선이고, 그거 높이가 이제 20에서 끝나요. 20. 그러니까는 얘도 이제 랭슨으로 20 만들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어차피 얘는 여기 수평선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랭슨 굳이 하지 말고 옵셋 20.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쪽에 사설은 지금 그려져 있는 21도 요선에서 옵셋으로 38. 옵셋 38.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바닥까지 안 와요. 아예 위에 선까지 닿지도 않죠. 이럴 땐 EX 연장으로 여기까지 엔터 연장되라. 그 다음에 트림. 자르고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수문선으로 돼 있잖아요. 왜 수문선으로 돼 있냐? 근데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선. 여기에 해당하는 선인데, 즉 얘보다는 뒤에 있는 선이죠. 즉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러면 얘가 없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 요 공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요. 이쪽은 없어. 얘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는 외형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수문선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 다시 얘를 팠잖아요. 얘를 파서 여기도 없어요. 요 어디까지 팠냐? 그 깊이는 이제 여기 나오죠. 12. 즉 얘를 넘어서까지 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여기 다시 요 선이 실선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가 수문선이 돼 버리는 거죠. 가려진 부분이 요 사이만 가려지니까 수문선입니다. MA 속성복선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수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오는데 파지는 게 마찬가지. 여기까지 파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파지고 그 뒤에는 또 있어요. 이렇게 흥상이 있으니까 요 부분은 뭐다? 다시 수문선이다. 그래서 BR 선택하고 F 요 교차점에서 끊고 그 다음에 MA 여기가 수문선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우측문도 확인하고 했지만 지금 이 부분을 확인 안 하고 바로 했죠? 맞나 확인하러 가면은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투상이 되면은 저게 굳이 내 정답을 안 봐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데 보면은 좀 이상한 게 있죠. 여기 요렇게 요거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은 3D를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요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요건 대충 그린 거니까 똑같은 형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쪽에 블럭이 하나 더 막고 있는 거잖아요. 막고 있는 건데 막고 있는데 여기가 터졌어요. 근데 터졌는데 이걸 우측에서 보면은 이쪽은 막고 있고 이쪽은 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반원을 파서 여기 단을 파버리면 아래쪽 단을 파버리면 모서리가 원래는 요렇게 바라보면은 여기 단 아래쪽은 요게 요렇게 실선으로 보여야 돼요. 그 모서리가 표현이 되잖아. 보이잖아요. 모서리가 여기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가려지는 부분에 겹쳤으니까는 원래는 실선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남은 부분에서 가려지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일자로 숨은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터져 있다 보니까 요 아래쪽이 요렇게 실선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BR 브레이크로 F 요 점 선택하고 또 요 점 선택하고 그 다음에 MA 이렇게 외형선을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랬으면 정면도는 우측면도는 다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만 할게요. 중심선 일단 정리할게요. EX 자, 여기까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N 5mm 아니네요. 여기까지 확정된 건 아니었네요. EX 아까 제가 자른 데는 맞고 LEN D 한 5mm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저 경사가 뭐 원은 아니니까 이렇게 빼주고, 이제 얘네들은 무슨 선? 수문선. 수문선이 중심선. 중심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바꿔주고 이제 얼추 이제 봐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는 아직 안 그려진 게 있죠. 뭐 일단 요 파진 거 그리는데, 일단 정면도에다가 그리지 않고 평면도에다 먼저 이렇게. 왜냐면 요 끝나는 부분까지의 거리 47에서 12가 더해진 요거 요게 이제 평면도에 표현되니까 평면도 쪽을 먼저 그릴 거니까, 일단은 알고 있는 모서리들 요 모서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요 모서리, 그쵸? 이렇게 갑니다.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중간에 꺾인 부분, 그 다음에 바닥 끝나는 부분, 이렇게 3개 간다. 이거 받았으니까 이제 얘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해서 이제 여기서 쭉 잘라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게 12 옵셋 1입니다. 요 선을 1, 2 할게요. 1입니다. 하고 이제 저 대충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A 여기는 어차피 바닥에 위에서 다 가려져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안 맞죠. 안 맞는 게 이제 요 부분이 다른데,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요 사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각이 지는 부분이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요 높이가 바닥인 거는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오른쪽만이에요. 왼쪽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정면을 보면 거기에 바닥은 얘가 아니라 얘예요. 즉 얘가 바닥이에요. 그럼 뭐 여기는 뭐 어디가 바닥이든 상관없죠. 여긴 경사니까 이 사선이 바닥하고 닿는 부분은 요점이 되잖아요. 이 선 요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여기서 요 선을 기준으로 요 뒤로 가 있는 부분은 제일 바닥이 얘하고 만나는 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면구성 정확히 말하면 얘하고죠. 면구성이 여기서 면의 구성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요 부분은 요 아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모서리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서 얘를 받아서 이렇게 된다. 그게 트림. 요렇게 그 다음에 트림. 요렇게,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바닥, 제일 바닥에서 온 거는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 가 되고, 이제 MA. 얘도 수문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단 나눠져 있는 게, 저게 이제 이 모서리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이 파진 거의 높이가
정면도에 아직 표현을 안 했는데 XL 여기까지 파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 원도 여기가 파져가지고 가운데 요 모서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예요? 중심선을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중심선을 박아놨으니까 결국은 여기도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모서리가 요 파진 쪽에는 없는 거예요. 바닥선이 있는 데까지는 있고 그 사이에 파진 데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저 정리를 하면 정면도도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파집니다. MA. 그리고 여기는 승윤선으로 표현이 되겠죠. 가로져서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중심선 정리가 여기는 형성 외형으로 있는 모서리고 여기는 한 면이니까 모서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로 이렇게 돼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BR 선택하고 F 요 점에서 두 번 선택해서 끊어주고 BR이 아니라 LEN D-2mm로 줄여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트림 한번 자를게요.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고 LEN 똑같이 균등하게 D5mm로 한번 나가고 여기도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MA 중심선 속성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정면도 쭉 보면 안 그려진 게 있나 보면은 없죠. 다 그려졌죠. 평면도도 아마 안 그려진 건 없을 텐데 이제 한 가지 요 수평선으로 있는 중심선을 제가 깜빡하고 지워버렸네요. 지워버린 게 아니라 잘라버렸네요. 이렇게. 얘는 아닌데. 그쵸? 얘는 아닌데. 얘가 원래 중심선이죠. EX. 가운데 정리하면서 이것까지 잘라버렸어요. 얘는 MA. 수문선이 아니라 중심선이에요. 그리고 EX. EX는 LEN D5mm.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평면도도 빠진 거 없이 다 정리가 끝났죠. 요렇게 다 그렸으면 이제 얘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치수 준비하고 치수 기입하고 뭐 이것저것 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 간만에 이제 구 형태가 나온 건데 아쉬운 거는 구를 사선으로 자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아쉽네요. 그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고요. 뭐 어찌됐든 뭐 구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원이 된다. 뭐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뭐 일단은 뭐 문제 자체는 특별하게 이제 공개한 것 치고는 문제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높지는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운 거. 그래서 사전에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면 학생들이 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좀 더 이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넣어줬으면 좀 더 학생들 학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물론 이렇게 샘플을 처음에 얘기를 했듯이 샘플을 공개하는 것 행위 자체가 이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차라리 샘플이 공개 안 되면은 어떤 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는 더 다양하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한정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기에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았어야 되지 않나. 더 어려운 거를 경험해 줄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찌됐든 여기까지 영상 그리는 거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엔 치수 기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